자, 오늘 강의는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는 전기전자 기초 과정 1강부터 10강까지 전자 소자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을 오늘 들어가는 강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LCD 모니터의 전반적인 개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너럴하게 분석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파트별 디테일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회로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할 건지.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LCD 모니터의 구조. LCD라는 것은 무엇이냐? LCD. 액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LCD 패널의 구조, 백라이터 구조 및 종류, 그 다음에 LCD 모니터 내부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모니터가 한 제품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런 내부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요. LCD 모니터는 파트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립스보드, 그 파워 서플라이하고 인버터 부분을 합쳐서 우리 립스보드라고 그런다. 립스보드, 그 다음에 AD보드, 패널보드, OSD보드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앞에 이제 그 액정 패널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다섯 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게 바로 LCD 모니터다. 그럼 LED 모니터는 뭐냐? 똑같아요. 단지 백라이트가 형광등 방식의 CCFL을 쓰느냐 아니면 LED 백라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LED 백라이트 LCD 모니터, 또 CCFL 백라이트 LCD 모니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이제 LED 모니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즉 LCD 모니터는 액정은 어떤 뒤에서 광원을 갖다가 쏴주지 않으면은 그림이나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 광원을 갖다가 형광등 방식의 CCFL을 쓰느냐 아니면 LED 방식의 LED 백라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LCD 모니터냐 LED 모니터냐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LCD CCFL 백라이트 LCD 모니터,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 LCD 모니터, 이것이 맞는 용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수리 입문을 하시면서 보통 보면 이제 뭐 LCD 모니터, 그 다음에 뭐 TV, 메인보드, 노트북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수리에 입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은 메인보드로 하나 예를 들자면, 메인보드는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통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보드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잠깐 실물을 보면, 뭐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었지만, 실물을 보면 이렇게 그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로 통합이 돼 있어요. 통합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뭐 립스보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인보드는 구성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이론을 알지 못하면은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보면 메인보드는 뭐 시모스 회로, 바이오스 회로, 그 다음에 부팅 회로, 클락 회로, 리셋 회로, 전원 공급 회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회로, 이렇게 이 구성이 된 게 여기 하나의 통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량 요소 찾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회로 해석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이 메인보드다. 그러면 메인보드나 노트북이나 마찬가지죠. 노트북도 이렇게 메인보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통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이 입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모든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항상 제가 이론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부터 어려운 걸 접근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리 입문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모니터 실무 과정을 하냐면, 모니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통합으로 메인보드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트별로다가 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보시면 메인보드 LCD 모니터는 이게 립스보드, AD보드, 패널보드, OSD보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량 찾기가 굉장히 좀 용이해요. 초보자들이 입문할 때. 쉽게 말해서
뭐 실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LCD 모니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편의상 모니터를 분해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AD 보드죠. 요게 AD 보드. 요게 뭐예요? 립스 보드죠. 립스 보드는 이 파워 서플라이 부분하고 인버터 부분이 나눠져 있는 거죠. 통합되어 있는 것 갖다가 이 립스 보드라고 한다. 립스 보드.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 약자죠.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이 OSD 보드라는 게 있죠. 그죠? MCU를 컨트롤하는 OSD 보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 LVDS 케이블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액정하고, 그죠? 이 액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수리 입문자들이, 맨 처음에 접근하기가, 그죠? 굉장히 좀 조각조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걸로 일단은 입문을 하시면은 자신감이 생긴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이 고장 부분을 수리하게 되면은 나중에 메인보드라든가 TV 쪽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LCD 모니터부터 접근을 해라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1차 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액정이라는 게 뭐냐, 액정. LCD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LCD. 액정이란 얘기예요. Liquid Crystal Display 약자를 보통 해서 뭐 LC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액정은 뭐냐면 이 액체와 고체의 중간 물질을 보통 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액정을 잘못해서 깨져가지고, 그죠? 액정이 깨져가지고 보면은 뒤에 시커먼 액체 같은 게 좀 있어요. 보이죠? 그게 액정인데, 이 LCD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이걸 발견한 사람이 어떤 액정에다가 이 전기적 신호를 가하니까 이 액정 분자 배열 상태가 변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어떤 과학자가. 그래서 이제 지금 쓰는 이제 LCD로 이 변화한 건데, 이 액정에는 각 전극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그 어떤 그 전극에다가 전기적 신호를 가하게 되면 그 액정 분자 배율이 상태가 변하면서 고음만 색이 바뀌어서 글자나 어떤 영상이 표시되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물론 뭐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왜냐면 우리는 액정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액정이라는 이런 거다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액정 분자 배열이 변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LCD다. 그래서 현재 우리 LCD 모니터, TV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죠. 이게 LCD는 뭐냐, 액정은 뭐냐면은 뒤에서 이런 백라이트라든가, 백라이트 어떤 광원, 빛을 쏴주지 않으면은 이 액정에 어떤 아무 글씨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액정의 단점이죠. 그래서 요즘 나온 게 이제 OLED라고 나왔죠. OLED. 요거는 뭐냐면 자체 발광이죠.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우리 OLED TV 같은 경우는 여기 백라이트, CCFL이나 LED 백라이트가 안 들어있는 이 자체 발광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LCD는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뭐 지금 현재 가정의 TV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뭐 LED 모니터도 이 백라이트만 LED 백라이트로 바뀐 거지 실질적으로 LCD는 똑같이 쓴단 말이죠. 이 광원을 비춰줘야 LCD에서 어떤 그 액정에서 문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 이미지 같은 것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액정은 그런 것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니터 여러분들이 지금 LCD 모니터를 뭐 가지고 계신 분 있고 고장난 거를 이제 좀 호기심 많은 사람도 뜯어보고 그러는데, 이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밑에 깔려 있는 게 이 반사 시트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 플라스틱 두꺼운 재질로 이 도광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이제 확산 시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프리즘 시트가 올라가고, 보호 시트가 올라가고, 요 바로 위에 이제 액정이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이 층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는 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백라이트 광원을 비치게 되면은 이제 이 도광판을 통해서 빛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LCD에 이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액정을 갖다 한번 제가 뜯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은 뜯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뜯어보실 필요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제가 15인치 액정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뜯어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뜯어서 제끼게 되면은, 자, 맨 밑에 보면, 맨 밑에가 뭐냐면, 이 반사 시트가 있다 그랬죠? 반사 시트가. 요걸 뜯으면은, 요 LCD 요 프레임 밑에 이 반사 시트라는 게 하나 깔려요, 이게. 반사 시트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광판이라는 게, 이 플라스틱 두꺼운 재질에 이 도광판이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이 도광판. 그 다음에 뭐냐요, 확산 시트가 깔리고, 그 다음에 프림 시트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시트가 깔리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액정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이 반사 시트하고, 도광판 밑에 보면, 요 백라이트가 두 개가, 상하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백라이트가. 여기서 이제 광원을 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광원을 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광원을. 여기 이제 CCFL 방식이라고 그랬죠. 형광등 방식. 예, 이렇게 광원을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글자가 이제 보이는 형식으로 돼 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뭐 망가진 액정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뜯어 보시는 것도, 아,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LCD 모니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교육 차원에서 뜯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뜯을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TV 같은 경우는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주로 이제 보면 그 광원으로 쓰는 LED 바 중에서 LED 패키지가 몇 개가 쇼트가 났거나 아니면은 진행성 불량이거나 이럴 때는 어차피 이 액정을 드러내 가지고 그 도광판 옆 양쪽에 붙어 있는, 아니면 밑에 깔려 있는 그런 LED 바나 CCFL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한번 뜯어봐야 돼요. TV 같은 수리는 지금 거의 보면은 LED 바 중에서 그 패키지가 불량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전기전자 기초할 때 LED 설명할 때 LED 백라이트 테스터로 점검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어차피 뜯어야 되는데 이 액정을 분해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LED 액정을 갖다 액정 뜯으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맨 밑에 아까 제가 뜯어봤을 때 그 LCD 프레임 밑에 맨 밑에 깔리는 게 이 반사 시트라고 그랬죠. 반사 시트. 그게 이제 리플렉스 시트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안 깔려 있다 그러면 빛이 앞으로 많이 그 반사가 안 될 거예요. 하나의 반사 형식으로 쓰는 거죠. 화면에 그 백라이트에서 비친 빛을 그 액정 쪽 방향으로 더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빛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반사 시트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반사 시트가. 그 위에 이제 도광판이 붙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플라스틱 큰 재질로 이 도광판이 붙어 있는데, 도광판 양쪽 양 옆에는 이 CCFL 백라이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광원을 비추는 거죠. 광원을 쏴주는 거죠. 그런데 도광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투명 아크릴에다가 이 보면 홈이 이렇게 쭉 파져 있어요. 얇은 홈들이 쭉 파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비디오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폼이 파져 있습니다. V 커팅이 돼 있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V 커팅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광촉매제에 있는 하얀 광촉매제로 여기다가 이 V 커팅 안에다 광촉매제가 입혀져 있는 거예요. 왜 입혀져 있냐면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 재질로 V 커팅이 안 돼 있고 광촉매제가 안 발려져 있다면, 그죠? 광원이 여기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백라이트 요 있는 데만 화면이 나타날 거라고, 그죠? 여기만 이미지가. 왜냐면 LCD는 액정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광원을 쏴주지 않으면은, 그죠? 화면이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만 화면이 나타나고 이쪽에서는 빛이 반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는 뭐 글자가 흐리게 나타나거나 안 보일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여기다 홈들을 이렇게 V 커팅 식으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요 안에다가 광촉매질을 갖다가 발라놓은 거죠. 이렇게 쭉쭉.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서 백라이트가 광원을 쏴주게 되면 요 빛의 이 반사와 굴절에 의해서 전면에 이 빛이 고르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액정에서 이렇게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형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뜯을 기회가 있으면 보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까칠까칠해가지고 허옇게 홈이 파진데 이렇게 광촉매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빛을 갖다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도광판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LGP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이트 가이드 파넬 해가지고 LGP라는 것은 도광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도광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LGP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액정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이렇게 뜯어보시라. 그러면 제가 얘기한 사항이 이게 이 오톨도톨한 게 허연 게 이게 광촉매제구나. 그래서 빛을 고르게 반사시키기 위해서, 그죠? 반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우리 화면에서는 볼 때는 전부 다 화면이 고르게 빛이 해서 보이잖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는 뭐 어둡게 나오고 여긴 밝게 나오고 이런 희한한 현상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 도광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 플라스틱 재질보다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걸 이용해서 뭐 지그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뭐 분해를 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뜯어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반사 시트 위에 올라가는 도광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올라간다 그랬죠? 이 확산 시트라는 게 올라가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확산 시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디퓨저 시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도광판으로부터 나온 빛이 물론 도광판에 그 V 커팅 돼서 그 안에 이제 광촉매제에서 빛이 균일하게 그 반사가 되지만 한 번 더 균일하게 확산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액정에 그런 빛이 나가게끔 이 확산 시트에서 한 번 더 확산을 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이 확산 시트가 위에 깔려 있는 거, 도광판 위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은 뭐냐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도광판이라는 건 뭐냐면 V 커팅 일이 홈이 파져서 광촉매제가 발라졌다 그랬죠. 얘를 은폐시키는 역할도 이 확산 시트가 해요. 제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걸 빼고 올려놨더니 화면에 이런 무늬가 생기면서 이미지 안에 무늬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걔를 도광판에 형성된 패턴, V 커팅 돼 있는 패턴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얘가 해주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그런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했더니 웃긴 현상이 나더라고. 이런 무늬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게 확산 시트의 역할이다. 자, 프리즘 시트는 뭐냐면요. 프리즘 시트는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빛을 갖다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피더를 조정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정의 전 화면에서 전체 화면에서 고르게 빛이 분사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상이라든가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주 똑같은 밝기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리즘 시트가 하나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보호 시트죠. 프리즘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얼룩이나 이런 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다가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시트. 그대로 프로텍터 시트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 예. 그래서 이런 시트가 하나 더 올라간 다음에 바로 이 위에 바로 액정이 올라가는 거죠. 액정. 그래서 이제 빛이 밑에서 쏴주는 거를 LCD 그 광원에 그 백라이트 광원에 의해서 쏴주게 되면 우리가 액정의 전화면에 고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액정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뜯을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뜯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액정에 연결되어 있는 패널보드 쪽에 그 TCP가 갑자기 찢어지거나 이러면은 그 라인 디펙트 현상이 나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액정 자체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LCD에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형광등이 이 광원이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이제 CCFL, 백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CCF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 형광등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CCFL 얘기합니다. CCFL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에, 그죠? 양쪽에 이 전원이 공급되죠. 양쪽에. 전원이 공급되면 얘가 초기에는 15,000V가, 그죠? 15,000V가 이 제공이 돼요. 그죠? 고압이. 고압 방전에 의해서 이 빛이 나는 건데, 이 형광등하고 틀리게 CCFL은 냉응극성관이라 그래가지고 열이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CCFL을 냉응극성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열이 많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초기에
15,000볼트를 해서 켜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이제 500볼트 가량이 공급돼서 이제 광원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근데 CCFL 백라이트 LCD 모니터의 단점 뭐냐면 이 CCFL이 우리가 뭐 평균 수명이 있어요. 보통 16,000에서 25,000시간을 쓰는데 오래 쓰다 보면은 이 형광등에 어떤 그 불이 깜빡깜빡 되거나 우리 형광등 뭐 오래되면은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이 다크 엔드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크 엔드 현상.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오래 써가지고 다크 엔드 현상이 생긴 거죠. 이 CCFL의 형광등의 맨 끝을 보면 요렇게 네? 꺼멓게 그죠? 요 분이 꺼멓죠. 요게 이제 다크 엔드 현상이라 수명이 다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빛이 뭐 예를 들어서 100룩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 다크 현상이 생기면 50룩스밖에 빛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니터 화면이 흐리겠죠 좀 그죠? 또 이게 완전히 나간다 그러면 그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겠죠. 왜냐면은 그 이게 나가서 쇼트가 되면은 인버터 쪽에 프로텍터 즉 피드백의 동작을 해서 그죠? 여기 전원 공급을 안 해주겠죠. 그죠? 요런 현상이 생겨. 이게 다크 엔드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CD 모니터 CCFL 방식은 이런 수명이 좀 짧아요. 이게 물론 뭐 PC방 같은 데서는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더 짧겠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 수명이 길죠. 뭐 영구적이랑 볼 수 없어요. LED라도. 예, 근데 이제 CCFL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LED 모니터를 쓰죠. 예, LED 모니터를.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조가. 예. 자, 백라이트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종류가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백라이트는 선형 백라이트라고 일자형을 많이 쓰죠. 이렇게 일자형. 그죠? 근데 이렇게 니은자형의 백라이트도 있고요. 이게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백라이트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선형 백라이트를 써요. 일자 형식의. 요거는 뭐냐면 상하에 하나씩 들어가죠. 상하에.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들어가는데 요 상에 백라이트가 보통 2개가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2개. 근데 이제 좀 인치수가 큰 거는 이 안에 백라이트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상하 3개씩. 그래서 6개가 이렇게 백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제품 중에 치메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 니은자형 이 CCFL이나 이 디귿자형의 CCFL을 씁니다. 이런 거 보세요. TV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모니터에는 이제 이렇게 니은자 형식이 상하로 이렇게 2개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 다룰 때 조심해야 돼요. 요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 CCFL이 굉장히 가늘어요. 뚝 부러진다고 잘못하면. 저도 CCFL 교체하다가 많이 부러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지. 갈 때 아주 애인 다루듯이 아주 조심해 다루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이거 교체할 때도 여기 양쪽에 댐을 해야 되거든요. 댐을 할 때도 여기 댐을 할 때도 이 잘못 건데 툭 하면 이 부러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CCFL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또 이런 게 나오니까 이 뭐야 이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디귿자형의 CCFL이구나. 이 TV에 주로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대형 TV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뭐 좀 가정에서 CCFL 방식의 TV 모니터를 많이 아직 쓰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모니터 내부 구성도는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알죠? 좋아요하고 구독 클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